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크렘린궁은 방북 이틀 동안 여러 개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러 간의 협력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형 병원에 이어 동네 병원까지 오늘 휴진에 들어갑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총궐기 대회를 여는데 정부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젯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방향 무주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단독주택에선 불이 나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더위도 한층 강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는데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찾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개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북한도 성대한 의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러시아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입니다. 같은 시간 북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푸틴의 북한 방문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번 방북에 국방과 천연자원, 교통 등 주요 장관이 동행합니다. 우주공사와 철도공사 사장도 수행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경제와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크렘린궁은 이번 방북 기간에 여러 개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항에 나가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푸틴이 선물한 러시아산 고급 자동차 아우루스를 함께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숙소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묵었던 금수산 영빈관이 유력합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을 위한 성대한 공연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 방북 당시에는 평양 릉라도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건 북한과 러시아가 새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지 여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한반도의 안보 상황까지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두 나라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체결 가능성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여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따르기에 어떠한 도발적 성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두 나라의 군사협력 수준입니다. 푸틴은 지난 2000년 방북 당시 북한이나 러시아가 평화와 안전에 위협받으면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신냉전으로 접어들며 국제적 고립 위기에 놓인 러시아는 북한의 지지가 꼭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근접한 수준으로 양국의 조약을 갱신한다면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즉각 경계했습니다. There could be some reciprocity here that could affect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Now, we haven't seen the parameters of all that right now. Certainly haven't seen it come to fruition, but we're certainly going to be watching that very, very closely. 북한은 이미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번엔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엇을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무주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 한 대에서 불이 나고 또 다른 화물차에선 실려있던 캔음료가 쏟아지면서 한때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5분쯤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 등 2명은 스스로 탈출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한 지 1시간 1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집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잔불 정리를 마치자마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진료 여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 한 대 이어서 오늘은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는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강력 대응에 나섰고 의협은 오늘 오후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에는 오늘 하루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외래 진료는 하지 않는다며 응급 산모는 분만실로 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하루 휴진에 들어갑니다. 의협은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낸 데 이어 오늘 오후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료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의 4% 정도인 약 1,400여 곳이 휴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이를 담합에 동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입니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여론은 싸늘합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진을 공지한 동네 병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문 닫는 병원을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국민들도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고 스스로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동네 병원 휴진보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진료 과목이 필수 의료 분야라 할 수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아산병원도 휴진에 들어갑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 휴진을 예고했지만 정부 대응에 따라 휴진을 장기화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속인 연세의대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과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의사와 정부의 갈등 속에서 병원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넉 달 넘게 의사의 업무를 떠안은 간호사, 일이 사라져버린 간병인과 청소 노동자, 각종 항의 전화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도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들은 집단 휴진으로 피해가 있다면 의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집단 휴진이라는 칼을 들고 있고 간호사와 환자복을 입은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불법 휴진, 업무 공백, 노동자는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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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간호사와 병원 직원 등이 의사들의 파업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전공의가 이탈했을 당시엔 의사들의 업무 상당수를 급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이들의 근무 시간과 임금을 강제로 줄이고 있습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이 감소하면서 강제 연차 사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오롯이 병원 노동자들이 그 몫을 감당하고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청소 노동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 고령이면서 살림을 꾸려가야 할 가장들인데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협력이고요. 수입적으로 5, 60이 줄은 상황이죠. 5일제로 하면서 그러면서 휴일 근무 수당이 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는 뭐 적금도 해약하고 수술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들은 일이 거의 끊겼습니다. 일이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거의 태반이 지금 놀고 있어요. 이제 식당으로 가든지 막 이래도 가는데 그런 일자리조차도 잘 없어요. 공과금이나 보험료나 이런 거 이거 엄두도 못 내고. 넉 달 넘게 각종 항의 전화를 받는 건 병원 직원과 콜센터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약자인 이들의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의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단독 상임위를 엽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 등 주요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자체 투기를 가동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AI 반도체 투기,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투기 첫 회의를 엽니다. 특히 의료개혁 특위는 서울 동작구의 보라매 병원을 찾아 진료 공백 최소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19살 이효정 씨가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행으로 결국 숨진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 효정 씨의 어머니가 교제 폭력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효정이 엄마입니다라고 말을 뗀 청원은 이 전화 한 통으로 행복한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가해자는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조문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해자가 기소된 형을 다 맞춰도 20대라면서 제2의, 제3의 효정이가 더 있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가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경찰의 책임을 밝히고 수사 매뉴얼을 개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제폭력의 양형을 늘리는 등 교제폭력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오늘까지 4만 1,000명이 동의했고 청원이 접수되기 위해선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룹 아이들의 소속사가 팬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혜택이나 보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소속사가 올린 공지문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공개방송 현장이나 팬클럽의 관리를 도울 서포터를 팬클럽 대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과 유의사항만 있을 뿐 혜택에 대해선 안내가 없습니다. 팬들은 스태프를 무료로 모집하는 건 부끄러운 행동이다. 회사가 할 일을 왜 팬한테 시키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합격자에 한해서 특별 베네핏을 전달하겠다면서 혼동을 들여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혜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포터즈 모집은 기존에 있던 여러 사례를 참고했고 혜택을 공개하기 어려워 오해가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한 5군데 정도? 이거랑 살펴봤는데 실질적 내용은 다르지가 않아가지고 팬들이 좀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거나 이런 걸 그래도 제일 가까이서 보실 수 있고 좀 아시는 분들이니까. 활동 경력은 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면서 팬들의 정성에 소속사 차원의 보답을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의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양보하지 않은 젊은이를 지적할 것 같은데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선양시의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남성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다 나를 괴롭힌다면서 울부짖습니다. 노인이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려 하자 경찰은 이걸 제지하고 우는 남성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이 남성은 지하철에 자리 양보를 두고 다투다가 폭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선 이 사회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면서 평소의 스트레스가 사소한 데서 폭발한 것 같다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젊은이들도 힘든데 앉으면 안 되느냐. 보통 노인과 자리를 다투지 않는데 정말 피곤했던 거다. 이러면서 노인 세대 또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각박한 경쟁에 지쳐 나오는 세대 간의 갈등,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걸 인정해서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노관장 측은 판결문을 공개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자고 했는데 1조 3천억의 재산을 나누라는 세기의 이혼 소송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SK 측은 2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의 핵심인 SK C&C 주식 가치 상승 과정을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1994년 8원이던 주식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98년에 100원이 됐고 상장된 2009년 3만 5천 원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현 회장이 12.5배, 최태원 회장이 355배 주식을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SK 측은 두 차례 액면 분할을 반영하면 1998년의 주식 가치는 1,000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현 회장이 125배, 최태원 회장이 35배 주식을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회장 승계 이전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2심 재판부도 판결문 수치를 수정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판결 자체를 바꿀 권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노관장 측은 SK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올랐다는 점엔 변함이 없다며 판결문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판단받아보자고 했습니다. 2심은 주식을 포함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35%, 1조 3천여억 원을 노관장에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주식 가치 상승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선 재산 분할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청 직원들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떼는 데 동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용산구청은 주민평가단을 통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정당의 현수막을 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평가단은 구청장이 뽑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현수막은 미리 검열하고 비난은 평가단에게 떠넘기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용산구에서 열린 농구대회 현수막에 별 모양이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상징입니다. 잠깐 안치시켰던 체육관에서 여는 대회니까 거기에서 처음 열리는 구청 대회였거든요. 하지만 대회 당일엔 별 대신 용산구청 마크가 들어갔습니다. 뭐 구청장님 오시는데 불편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왜라고 얘기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판에서 공무원들에게 참사 당일 인파 관리가 아니라 대통령 퇴진 같은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용산구가 구청장이 뽑은 주민평가단이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혐오나 비방, 모욕 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으면 현수막을 떼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뭐냐면 구청장이 본인한테 올 비난을 평가단에 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보다 더 법률이 보완되고 제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용산구청은 평가단은 공정하게 뽑을 것이라며 이들의 활동에 구청장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평가단을 구청장이 뽑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장이 뽑은 주민평가단이 정당 현수막 내용을 심사하겠다는 지자체는 용산구가 처음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제 프로야구에서 주루방해 플레이도 비디오 판독으로 시비를 가립니다. 주루방해에 항의하던 감독이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오늘 경기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오선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3루를 훔치다 아웃 판정을 받은 황성빈이 손가락으로 NC 3루수 서우철의 다리를 가리킵니다. 서우철이 무릎으로 베이스를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심판진은 주루방해가 아니라 판단했는데 수비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동작인지 충분한 주루가 있었는지를 더 따져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규정상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NC 2루수 김주원의 다리가 두산 이유찬의 손을 가로막은 이 장면. 최초 판정은 세이프였는데 비디오 판독 이후 결과는 뒤집어졌습니다. 주루방해가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닌데 비디오 판독을 하다 보니 결국 세이프 아웃에 12만 가린 겁니다. 여기 항의하던 이승엽 감독은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억울한 판정도 문제지만 주자와 야수의 충돌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루방에는 심판 재량으로 판단하기보다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장면이 잦아지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최근 실행위원회를 열고 주루방의 행위를 비디오 판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O는 앞으로 야수가 주루를 막는 경우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주루방의 판정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백한 아웃 타이밍 상황은 주루방해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강원랜드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에 나섭니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불법 도박 근절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불법 도박 시장이 이제 커져 있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3년 전 80조였던 데 반해서 100조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의 피해가 굉장히 큰데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원랜드는 신고 포상금제 운영과 경찰 합동 단속 등을 통해 불법 도박 근절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전남, 경상도 일대에는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됩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 3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고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